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를 움직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는 리야드 킹 파이살 병원. VIP 집중치료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의학 권위자들이 얼굴을 감싸준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뇌신경센터 수석 팀장 제임스 윌슨,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전설적인 신경외과 전문의 토마스 밀러. 그들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현대의학의 정점의 선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왕실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We can do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t's God's realm, not ours. 이건 신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침대 위에는 고작 7살 사우디 제1왕위 계승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막내딸 아미라 공주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뇌관 정중앙을 파고든 4cm 크기의 거대 교모 세포종. 뇌의 숨골을 휘감고 있는 악성 종양은 그 어떤 메스로도 건드릴 수 없는 말 그대로 수술 불가 상태였습니다. 1mm의 오차만 있어도 공주는 즉사하거나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의료진이 내린 결론은 잔인하리만큼 명확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48시간.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병원 로비에 낡은 샘소나이트 가방 하나를 든 동양인 남자가 나타난 것은 구겨진 양복 바지에 목이 다 늘어난 회색 티셔츠, 덥수룩한 머리. 그의 모습은 화려한 왕실 병원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시골 보건소에서 방금 퇴근한 듯한 행색의 그 남자를 보고 입구의 보안 요원들은 그를 잡상인 취급하며 막아섰습니다. Stop. This is a restricted area.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틈을 타 병원장 알리 박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을 밀치며 그 초라한 행색의 남자 앞에 90도로 고개를 숙였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독일의 토마스 밀러 박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사우디 최고의 병원장이 고작 저런 볼품없는 동양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다니. 밀러 박사는 옆에 있던 미국인 동료에게 비웃음 섞인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 왕실 청소부라도 새로 고용한 건가? 글쎄, 한국에서 온 의사라더군. 킹 파이살 병원장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렀다는데. 미쳤지. 우리가 포기한 환자를 고작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의사가 뭘 어쩐다는 건가? 그들의 조소 섞인 시선 속에서도 한국인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진우. 대한민국 서울 한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병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VIP 병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팔짱을 낀 채 그를 노려보는 토마스 밀러와 제임스 윌슨이 타고 있었죠. 숨막히는 침묵.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기만 바뀌는 그 정막을 깬 건 토마스 밀러였습니다. 닥터 한? 당신이 여기까지 온 수고는 인정하지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겁니다. MRI는 봤습니까? 종양이 뇌관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건드리는 순간 환자는 테이블 위에서 죽습니다. 당신이 영웅 심리에 취해 칼을 대는 순간 사우디와 한국의 외교 문제로 번질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세계 의학계의 질서를 모르는 무식한 도전자에게 보내는 엘리트의 훈계였죠. 하지만 한진우 교수는 낡은 가방을 고쳐 쥐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봤습니다. 어렵더군요. 토마스 밀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렵다. 불가능이라고 해야지. 단어 선택이 틀렸군.
그러자 한진우 교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밀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밀러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불가능이겠죠. 왜냐하면 당신들은 환자보다 데이터를 먼저 보니까요. 하지만 한 교수의 말이 이어지려던 찰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띵!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통곡 소리. 공주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알람 소리였습니다. 한진우 교수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는 서구 의사들을 제치고 병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무릎을 꿇고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공주의 어머니는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불안하게 요동치고 수십 명의 의료진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한진우 교수가 환자의 동공을 확인하고 앙상하게 마른 공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한국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그는 즉시 고개를 돌려 병원장에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 엽니다. 마취과 스텝 준비시키세요. 그 말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방금 따라 들어온 토마스 밀러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미쳤군. 이 상태에서 마취를 하면 혈압이 버티지 못해. 이건 수술이 아니라 살인이야. 당장 멈추시오. 미국, 독일, 영국. 세계 각국에서 온 자문의단이 한 교수를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포기한 환자를 누군가 건드려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두려웠고, 만에 하나 성공한다면 자신들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 한진우는 환자를 살리러 온 의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커리어에 흠집을 낼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한 나라의 통치자다운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한진우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세자는 한 교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수천 번의 수술로 인해 굳은 살이 박인 노동자의 손. 닥터 한, 당신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돈 없는 환자들을 위해 주말마다 무료 진료를 다닌다는 것도 병원 수익보다는 수술 성공률에만 집착해 병원 경영진과 싸운다는 것도. 왕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을, 아미라를 살려주시오. 만약 성공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하지만 실패한다면 내 손으로 당신을 용서치 않을 것이오. 극한의 압박. 성공하면 부와 명예, 실패하면 죽음이나 다름없는 파멸. 보통의 의사라면 손이 떨려 메스조차 잡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토마스 밀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포기해. 넌 못해. 우린 신이 아니야.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 이 어리석은 동양이나. 하지만 한진우 교수는 왕세자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왕세자 전하, 저는 장사꾼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재산 절반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서구 의사들을 힐끔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실에는 저 혼자 들어갑니다. 저들이 내 수술방의 공기를 더럽히는 건 원치 않거든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컵라면 하나만 준비해 주십시오. 한국게 먹고 싶을 것 같으니까. 정적. 완벽한 정적. 왕세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한다. 수술실을 개방해라. 토마스 밀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컵라면? 고작 컵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농담을 하는 건가 아니면 미친 건가? 하지만 한진우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혈투를 벌여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자신감이었습니다. 15분 뒤 킹 파이살 병원 제1수술실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통유리로 된 참관실에는 토마스 밀러를 비롯한 전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 30명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한진우가 실패하는 순간을, 그 참혹한 비극을 목격하기 위해 매의 눈으로 수술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보지. 내 녀석이 얼마나 대단한 실수를 저지르는지. 밀러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술대 위 조명이 켜지고 한진우 교수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는 메스를 잡기 전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끝에 달린 한 아이의 우주를 지켜내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메스. 한진우 교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초 뒤 참관실에 있던 토마스 밀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속도가 보입니까? 두개골을 여는 속도가 기계보다 빨라. 지금까지 그들이 알던 의학 상식이 300년 서양 의학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온 한 50대 남자의 손끝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 수술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서구 의사들의 비명과 경악으로 가득 찰 앞으로의 10시간. 그 기적의 시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수술 시작 10분 경과. 참관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포에 가까운 전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뇌수술, 그것도 뇌간 부위의 수술이라면 두개골을 열고 경막을 절개하는 데만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내비게이션 장비를 세팅하고 로봇 팔을 조정하고 수없이 많은 좌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진우 교수는 달랐습니다. 보비 컷 세팅 20. 그의 손에 들린 전기 소작기가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다녀온 퇴근길을 걷는 사람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두피가 열리고 하얀 두개골이 드러나자마자 그는 전동 드릴을 잡았습니다. 윙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뼈를 깎아내기 시작했죠. 참관실에 있던 제임스 윌슨 박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이봐, 내비게이션 좌표 확인 안 해? 혈관 조영술 사진도 안 보고 뚫는다고. 저기 바로 밑이 상상 정맥동이야. 1mm만 빗나가도 대출혈이라고. 그렇습니다. 뇌 정수리를 흐르는 거대한 정맥. 그곳을 건드리면 환자는 피를 뿜으며 즉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드릴을 멈추고 엑스레이를 10수번 찍어가며 확인하는 공포의 구간. 하지만 한진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뼈 아래 혈관이 보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드릴은 정확히 위험 구간 0.5mm 앞에서 멈췄습니다. 본 플랩 아웃. 두개골 분리. 한 교수가 떼어낸 뼈 조각을 간호사에게 건네자 수술실 시계는 겨우 1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밀러는 자신이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장난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집도했을 때 가장 빨랐던 기록이 1시간 1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의사는 낯선 수술실, 낯선 장비, 낯선 스태프들과 함께 겨우 18분 만에 뇌를 노출시킨 겁니다. 밀러가 마른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좋았군. 그래, 운이 좋았어.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다. 뇌를 여는 건 목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뇌막을 여는 순간 지옥이 펼쳐질 테니까. 이제 현미경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7살 아이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부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종양이 뇌압을 높이고 있어
뇌막을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뇌가 치약처럼 솟아오를 위험한 상황. 게다가 종양은 생명을 관장하는 뇌관과 떡처럼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종양의 모습은 마치 악마의 알처럼 흉측했습니다.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종양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붉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석션. 한진우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이미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얇은 미세 가위와 핀셋을 양손에 쥐었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오른손을 주로 쓰고 왼손은 거들 뿐이지만 한진우는 달랐습니다. 왼손으로 혈관을 젖히고 오른손으로 종양을 박리하다가 순식간에 오른손으로 신경을 잡고 왼손으로 가위질을 했습니다. 완벽한 양손잡이. 그의 손놀림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난해한 곡을 연주하는 듯 현란하고 우아했습니다. 참관실의 의사들은 점점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 비웃음은 사라지고 기괴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제임스 윌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혈관 0.2mm짜리 천공동맥이야. 저걸 살린다고? 미쳤어. 그냥 태워버리고 지나가야 해. 저걸 살리려다간 시간이 너무 지체돼. 서양 의학의 매뉴얼에 따르면 종양 제거를 위해 방해가 되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은 포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수술 시간을 줄이는 게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혈관 하나하나를 솜털 다루듯 조심스럽게 박리해냈습니다. 이 아이에게 후유증을 남길 순 없다. 한진우의 속마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혈관 하나를 태우면 수술은 10분 빨라지지만 아이는 평생 팔을 못 쓰거나 말을 더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7살 아미라가 다시 깨어났을 때 예전처럼 뛰어놀고 노래 부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의사 한진우가 가진 신념. 사람을 살린다는 건 그의 삶을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념만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찾아왔습니다. 수술 시작 4시간 경과. 종양의 70%를 제거하고 가장 깊숙한 곳. 뇌간의 심장부로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삐삐삐삐삐삐. 갑자기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취과 모니터의 수치가 붉은색으로 요동쳤습니다. 혈압 60에 40, 심박수 140, 어레스트 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 멈춰야 합니다. 사우디 마취과 의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종양 뒤편에 숨어있던 기형적인 동맥류가 터진 것입니다. 현미경 시야가 순식간에 선혈로 뒤덮였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쳐 올라 수술 부위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뇌수술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관실의 토마스 밀러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내가 말했잖아. 저건 건드리면 안 된다고. 블라인드 상태야. 이제 끝났어. 석션으로 피를 빨아들이는 동안 뇌세포는 다 괴사할 거야. 아이는 죽었어. 윌슨 박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게임 이즈 오버. 게임은 끝났군.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짧은 1분. 의사들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공포의 시간. 사우디 의료진들은 패닉에 빠져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했고 누군가는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한진우 교수만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았습니다. 눈으로 보려 하지 마. 손끝으로 느껴라. 그는 쏟아지는 피 웅덩이 속으로 핀셋을 집어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혈관. 터져버린 그 미세한 구멍을 찾기 위해 그는 자신의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수십 년간 CT 한 장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응급 환자들을 살려내며 단련된 동물적인 감각. 대한민국의 응급실, 그 전쟁터 같던 곳에서 갈고 닦은 촉이 발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관실의 의사들이 경악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기구를 넣었어? 뇌를 쑤셔서 죽일 셈이야? 멈춰. 당장 멈추라고. 하지만 그들의 고함이 무색하게 한진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핀셋 끝에 아주 작은 클립을 물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죠. 딸깍. 작고 경쾌한 금소금. 그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피가 멈췄습니다. 솟구치던 선혈이 잦아들고 다시 하얀 뇌 조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취과 모니터의 알람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혈압.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바이탈 안정됐습니다. 사우디 간호사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적. 그것은 의학 교과서에는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혈관을 손끝의 감각만으로 찾아내 결찰하는 것. 그것은 신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토마스 밀러는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최첨단 장비와 데이터가 의학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기 저 낡은 수술복을 입은 한국 남자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커리어가 어린아이의 소꿉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야? 밀러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기술이 아니야. 예술이야. 죽음과 춤을 추고 있잖아.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혈은 잡았지만 가장 중요한 뇌간 종양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뿌리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신경 중추를 뱀처럼 휘감고 있었습니다. 이걸 떼어내려면 뇌간을 건드려야 하는데 뇌간을 1mm라도 누르면 아이의 심장은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기존의 수술 도구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각도. 한진우 교수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크로 디섹터 그리고 1cc 주사기 바늘 줘요. 네. 주사기 바늘이요? 간호사가 되물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첨단 수술 도구들이 즐비한데 고작 100원짜리 플라스틱 주사기 바늘을 달라고. 한진우는 건네받은 주사기 바늘 끝을 핀셋으로 구부렸습니다. 투박하게 구부러진 바늘. 그것이 그가 선택한 최후의 무기였습니다. 참관실의 의사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미쳤군. 주사기 바늘로 뇌종양을 긁어내겠다고. 원시인이야. 현대의학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지만 한진우는 그 보잘것없는 바늘을 쥐고 세상에서 가장 깊고 위험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로는 닿을 수 없는 사각지대. 그곳을 향해 구부러진 바늘 끝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모니터 속 확대된 바늘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늘이 닿는 순간 아이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대한민국에서 온 낡은 가방의 의사가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은 장비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수십억 원짜리 로봇팔, 최첨단 레이저, AI 내비게이션. 하지만 지금 사우디 최고의 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모든 현대의학의 정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진우 교수의 손에 들린 건 동네 문구점에서도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주사기 바늘을 구부려 만든 조잡한 도구였으니까요. 쓱, 쓱. 모니터 너머로 미세한 마찰음이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종양은 마치 접착제처럼 뇌간 신경 다발에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겸자로는 너무 두꺼워 신경 사이로 넣을 수 없고 레이저를 쏘면 그 열기 때문에 신경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서양 의사들은 포기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진우가 구부린 그 낡은 바늘 끝은 달랐습니다. 마치 뱀의 혀처럼 신경과 종양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늘 끝이 신경을 살짝 들어올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반대 손에 든 가위가 종양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박리. 종양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이 다치지 않게 종양을 달래서 보내는 과정. 참관실 맨 앞줄 유리에 코를 박고 있던 토마스 밀러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나의 신이시여. 그는 알아챘습니다. 한진우가 왜 굳이 볼품없는 주사기 바늘을 선택했는지. 그 바늘의 탄성. 금속 수술 도구는 딱딱해서 뇌에 닿으면 상처를 입히지만 얇은 주사기 바늘은 뇌의 굴곡에 맞춰 휘어집니다. 한진우는 그 미세한 탄성을 이용해 아이의 연약한 뇌 조직을 어루만지듯 수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건 계산된 게 아니야. 감각이야.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찔러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손끝의 감각이라고. 밀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최첨단 로봇 수술을 자랑할 때 저 한국 의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도구를 창조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살려낸다. 그것이 대한민국 의료 K-서저리의 헝그리 정신이자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수술 시작 8시간 경과. 보통 14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이 절반의 시간 만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종양은 이제 마지막 한 조각, 새끼 손톱만한 크기의 뿌리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최후의 난관이었습니다. 그 뿌리가 호흡 중추인 연수 정중앙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료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걸 뽑아내는 순간 뇌관 쇼크로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도박. 한진우 교수의 이마에서 땀방울 하나가 뚝 떨어져 마스크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후.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그러나 깃털처럼 가볍게 바늘을 낚아챘습니다. 툭. 모니터 속에서 종양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순간 동시에 마취과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심박수 저하 40, 30. 교수님, 어레스트 옵니다. 수술실이 다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종양이 떨어져 나가면서 뇌관에 일시적인 쇼크가 온 것입니다. 참관실에 제임스 윌슨이 소리쳤습니다. 심장 마사지. 당장 가슴 열고 심장 마사지해. 하지만 한진우는 다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멸균 생리식 염수를 적신 거즈를 뇌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한 거즈로 놀란 뇌를 진정시키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 그는 아이의 뇌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아가.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는 아버지처럼. 그의 손길에는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온기 휴메니티가 담겨 있었습니다. 1초가 1분 같던 정적의 시간. 거짓말처럼 그래프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심박동 소리가 다시 수술실을 채웠습니다. 바이탈. 정상입니다. 마취과 의사가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한진우 교수가 천천히 핀셋으로 마지막 종양 덩어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름 4cm의 거대한 악성 종양. 아이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튜머 리무브드 컴플리틀리. 종양 완전 제거. 한진우의 건조한 선언. 그 순간 참관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침묵뿐이었으니까요. 독일의 토마스 밀러는 멍하니 서 있다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의술이라는 것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를 목격한 자의 경외감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기계가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내가 완전히 졌어. 수술이 끝나고 봉합까지 마무리되자 시간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진우 교수는 수술 장갑을 벗고 피 묻은 수술복 차림 그대로 수술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0시간의 사투.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살려냈다는 안도감.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마약. 잠시 후 킹 파이살 병원의 VIP 대기실이 아닌 구석진 의료진 탈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진우 교수는 구석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약속한 사내 진미도 병원장이 준비한 최고급 샴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꺼낸 한국에서 가져온 매운맛 컵라면 하나. 뜨거운 물을 부어 꼬들꼬들하게 익은 라면을 후루룩 넘기는 그의 모습은 방금 전 신의 손을 보여준 영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소박했습니다. 똑똑. 탈의실 문을 두드린 건 토마스 밀러였습니다. 세계 신경외과 학회장이자 콧대 높기로 유명한 독일 의사. 그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한진우 교수는 라면 국물을 마시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직 볼 일이 남았나요? 밀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진우 앞으로 다가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독일 최고의 지성이 허름한 한국 의사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를 한 것입니다. 닥터 한.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당신의 수술을 모독했던 것, 당신의 도구를 비웃었던 것, 그리고 아시아의 의학을 변방 취급했던 제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밀러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늘 기술,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데이터를 당신과 공유하겠습니다. 제발, 그 손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계 1위가 자존심을 버리고 가르침을 청하는 순간, 한진우 교수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라면 용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닥터 밀러. 네? 그게 무슨... 이건 절박함입니다. 한국에는 젓가락 문화가 있어서 손이 빠르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당신들처럼 좋은 장비도 넉넉한 인력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환자를 살리고 싶은데 가진 건 이 두 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연습한 겁니다. 이 바늘 하나가 나에게는 수십억짜리 로봇 팔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한진우는 자신의 투박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끝이 갈라진 못생긴 손. 당신 병원에는 좋은 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구식 기술을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환자를 숫자로만 보지 않으면 됩니다. 환자 몸속에 있는 게 종양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손은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밀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기술을 물어봤는데 철학을 대답해주는 남자.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케 쉔 닥터 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선생님. 아, 그리고 한진우가 빙그레 웃으며 컵라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한 입 하실래요? 수술 끝나고 먹는 한국 라면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독일 소시지보다 맛있을 겁니다.
경직되어 있던 밀러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기가 번졌습니다. 세계 의학계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은 거창한 학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라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탈의실, 두 남자가 컵라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웃는 그 순간, 이미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는 더 거대한 파도가 한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 그가 왕실 근위대 50명을 대동하고 수술실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딸의 생환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은 우리가 알던 냉철한 통치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진우에게 건넨 백지 수표보다 더 놀라운 제안. 전 세계 뉴스가 긴급 뉴스를 띄울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막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줘라. 그가 이 나라를 달라면 나라라도 떼어줄 테니. 왕세자의 폭탄 선언. 과연 한진우 교수는 그 엄청난 제안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신의 뜻이 이루어졌다.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살려낸 초라한 행색의 한국 의사를 보자마자 격식을 잊고 와락 껴안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권력자가 땀 냄새나는 낡은 수술복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 있던 수십 명의 수행원들과 의료진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세자는 수행원에게 손짓했고 금장으로 장식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진우 교수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닥터한, 약속대로 내 재산의 절반은 줄 수 없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그 어떤 금액이라도 적으시오. 1억 달러, 10억 달러, 아니면 리야드에 당신의 이름을 딴 병원을 지어주겠소.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말하시오. 백지 수표, 금액란이 비어있는 수표. 그것은 현대판 알라딘의 램프나 다름없었습니다. 참관실에서 나온 토마스 밀러와 제임스 윌슨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천문학적인 부가 눈앞에서 오고 가고 있었으니까요. 저 한국 의사는 이제 인생 역전이다. 의사 때려치우고 평생 놀고 먹겠군.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진우 교수는 그 수표를 아주 잠시 바라보더니 정중하게 왕세자의 주머니에 다시 꽂아 넣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노 땡큐. 사양하겠습니다. 왕세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족한가? 아니면 다른 원하는 게 있는가? 한진우 교수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전하, 저는 의사입니다. 제 기술은 물건이 아니라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살린 건 제 기술이 아니라 아이가 살고자 하는 의지였고 전하의 기도였습니다. 돈은 병원비 청구서에 적힌 만큼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꼭 보답하고 싶으시다면 사우디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아이들이 없게 해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정적. 숨막히는 감동의 정적. 왕세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한진우의 손을 다시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오. 당신의 뜻대로 하겠소. 그리고 당신은 오늘부터 사우디 왕실의 영원한 형제요.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은 뒤집어졌습니다. CNN 더 K 미라클 한국 의사 빈 살만의 백지 수표를 거절하다. BBC 현대의학의 승리인가 인류애의 승리인가. 알자지라 알라가 보낸 천사 그는 대한민국에서 왔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병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 3일 뒤 아미라 공주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마비되었던 팔다리가 움직이고 흐릿했던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한진우 교수가 마지막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섰을 때 공주는 침대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교수를 보자마자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놀랍게도 서툰 한글로 적혀 있었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 아파요. 왕실 가정교사에게 급히 배운 한국말. 그 짧은 한 문장을 본 순간 냉철하던 한진우 교수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공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공주는 자신의 보물이라며 작은 열쇠고리 하나를 한 교수의 가운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백지 수표는 거절했지만 7살 꼬마가 준 싸구려 열쇠고리는 소중하게 챙기는 남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토마스 밀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의수를 보러 왔다가 인수를 배우고 간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들의 영혼은 거대하다. 한진우 교수의 귀국길은 사우디 왕실 전용기가 배웅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한진우. 국민들의 연호 속에 그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여전히 출국할 때 가져갔던 낡은 샘소나이트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양하고 곧바로 자신의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밀린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가 남긴 건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으킨 나비 효과는 거대했습니다. 사우디 보건부는 향후 10년간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무려 50조 원. 한국 제약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중동의 부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줄지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메디컬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 각인된 것입니다. 서울의 한 허름한 순댓국집. 진료를 마친 한진우 교수가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TV 뉴스에서는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60대 아저씨들이 뉴스를 보며 침을 튀기며 말합니다. 캬, 저게 한국 사람이지. 옛날엔 우리가 미군 부대에서 초콜릿 얻어먹고 아프면 선교사 병원 가서 약 구걸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사우디 왕족을 살리네. 세상 참 많이 변했어, 그치? 한진우 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변한 게 아니죠. 원래 우리한테 그런 힘이 있었던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잊고 있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불과 70년 전 이 땅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외국 의료진의 봉사에 의존해야 했던 나라.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의사들을 보내 기술을 배워와야 했던 수모의 역사. 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논밭에서, 밤에는 공장에서 피땀 흘려 자식들을 공부시켰고 그 자식들은 밤을 새워가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손가락에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토마스 밀러가 감탄했던 그 젓가락 손 기술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한과 끈기가 만들어낸 결정체였습니다. 없으면 만들고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처절했던 생존 본능이 이제는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하는 신의 손이 된 것입니다. 영상을 마치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사우디 왕실이 감동한 것은 한진우 교수의 칼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정, 거액의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비 정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겸손함.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 험지에서 혹은 국내 응급실에서 쪽잠을 자며 생명의 불씨를 살리고 있을 수많은 한진우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눈가에 잡힌 주름, 거칠어진 손. 그것은 초라한 흔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워낸 세계가 존경에 마지 않는 위대한 훈장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다면 좋아요와 따뜻한 응원 댓글로 우리의 영웅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